4월 22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나요? 네, 오늘은 애플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3% 하락한 7064.01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9%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역시 0.59%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사 원유 가격이 1% 넘게 오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말씀하신 애플 충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 마감 후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늘 정규장에서는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특히 차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십 교체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유가 상승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친 하루였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요인들 하나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애플의 리더십 교체가 기술주에 미친 파장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금 유가를 끌어올리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준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애플의 리더십 교체 소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시장의 가장 큰 우량주인 애플의 갑작스러운 리더십 교체 소식은 기술주 섹터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정보기술 섹터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2.5% 넘게 하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성장주에 대한 부담을 키웠고,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다방면으로 표출된 하루였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인사가 갑작스러웠고 애플이 인공지능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타이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지목된 존 터너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하드웨어 전문가라는 점이 오히려 우려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는 핵심입니다. 존 터너스는 현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의 핵심 제품 개발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인공지능으로 쏠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하드웨어 전문가가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주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애플의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리더십 교체는 애플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아이폰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우려가 있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며 관련 섹터의 동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애플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단계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중대 발표를 한 것은 그만큼 이번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반증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 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실적에 자신이 없다면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적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인 존 터너스가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과 아이폰 이후의 비전을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내부적인 불확실성 외에도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학적 불안이 원자재 시장을 통해 주식시장 전반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4월 원유 생산량이 하루 최대 40만 배럴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충격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휴전 협상에 참여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지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3% 넘게 오른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채권 시장에 반영돼 10년물 국채금리가 4.29% 수준까지 올랐고 이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1.4% 넘게 오르며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이 특정 섹터에는 호재였지만 다른 분야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줬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은 역시 운송 부문, 특히 항공업계입니다. 이미 중동 분쟁으로 인해 유럽발 장거리 항공편의 유류비가 승객 한 명당 100달러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비용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마진 악화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늘 주요 항공주들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인 JETS는 2.9%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률보다 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는 에너지 기업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셈인데 오늘장 마감 후 발표될 미국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 지표에 따라 유가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을 건드린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안 그래도 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은 연준의 고민을 깊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위험 회피 심리로 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며 달러 인덱스가 98.3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온스당 4,730달러 선까지 밀리며 1.5% 넘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당분간 시장은 유가 동향과 이것이 물가 지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엇갈렸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고점을 찍고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하루 변동성이 상당했네요. 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장 시작 전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고 연간 이익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 357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결국 시초가보다 낮은 346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호재성 뉴스에 매도하려는 심리가 충돌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실적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데 시장의 이면에는 다른 고민이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는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짚어보죠. 시장이 열광한 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기대는 옵텀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전통적인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3월에 제출된 연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옵텀 부문의 영업이익이 95억 달러를 넘어서며 보험 부문의 이익을 추월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단순 보험사를 넘어 데이터 분석, 약국 혜택 관리,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옵텀의 성장성과 데이터 기반의 사업 모델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할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과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성장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가의 장중 하락과 연결된 핵심 리스크입니다. 회사의 강력한 경쟁 우위인 수직 통합 모델이 역설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한 10K 보고서에서도 반독점법 집행 변화를 주요 사업 위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현실화되어 옵텀 사업부, 특히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38%를 차지하는 약국 혜택관리 사업부인 옵텀 RX의 이익 구조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이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 됩니다. 1분기 실적 호조라는 단기적인 긍정론이 이 거대한 장기 리스크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단기 호재와 장기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은 1분기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명확한 호재에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상승이 법무부의 반독점 규제와 같은 꼬리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급등이 시장의 낙관론을 보여줬다면 이후의 하락 마감은 이 구조적 리스크를 인지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제시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성장 비전과 그 성장 모델 자체가 야기하는 규제라는 현실적 위협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과 다음 주 시장의 향당을 가늠해 볼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나올 거시경제 지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될 지표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에 발표될 S&P 글로벌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 속보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제조업 PMI가 이전 수치인 52.3보다 소폭 높은 52.5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PMI 역시 49.8에서 50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예상대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거나 개선된다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강한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다음 주에 발표될 더 중요한 지표들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주가 이번 분기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1.5%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분기의 0.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0.3%로 예측되어 이전의 0.4%보다 둔화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두 지표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반등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핵심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물가와 성장률 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차분히 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